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매매가에 대한 가격 분석입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금액이 5억짜리라고 하면 이 5억짜리가 현재 가치로 적정한지. 그렇죠. 물건을 사는데 전세가와 물건가의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내가 사는 물건의 가치가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갭 투자가 왜 망하는지 그거 하면 되겠네요. 네. 가격 분석하면 안 망하잖아요. 바로 가시죠. 네. 즉흥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유튜브를 잠깐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갭 투자를 잘못해서 망했다. 아, 예. 한창 요즘에- 이 붐이었잖아요. 보니까 어떤 분이 브이로그 같은 형식으로 해서 갭 투자에서 망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액으로 살아가고 있다. 월급 중에. 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대출한 것에 대한 이자 부담이거나 아니면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서 네. 추가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힘들게 산다. 네. 경제적으로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여기 대해서 라온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갭 투자를 해서 왜 실패를 하나요? 일단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많은 강사와 책을 보면은 네.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첫 번째, 대단지 아파트냐?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전세가율. 네. 이제 최소 80% 그리고 90% 육박하는 거. 그러니까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 예, 갭이 그래서 적은 거. 소액 투자를 이제 권면하죠. 그래서 또 음. 누구나 쉽게 2천만 원, 3천만 원 보통 이 금액대에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지적인 가치를 뒤로 한 채 그냥 그죠? 오직 전세가율 투자 금액 하나만 초집중해가지고 이제 다 모든 전국구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야. 이제 투자에 진행을 하셨던 거죠. 저는 혹시나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신축 오피스텔 원룸, 아. 신축 빌라 2개 네. 다 정말 뭐였냐면 주변에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물론 그때 컨설팅비를 드리진 않았어요. 이제 어머님 지인이셨고 네. 또 회사 동료분이셨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 금액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아, 입지적인 가치의 분석은 전혀 그분도 몰라요. 네. 심지어 한 분은 부동산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아, 예. 그냥 2천만 원이면 신축 빌라를 좋은 지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분석은 그냥 역 가까이 있다. 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시기를 잘못 만나면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 컨설팅 비용은 직접 드리진 않았어도 뒤에서 다 받으셨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네. 채당 네. 최소 500만 원, 보통 10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제가 뭐 신축 네. 상가도 샀잖아요. 그 경우에는 뭐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저는 몰라요. 전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 검색, 네이버 검색만 해봤더니 이게 3년째 미분양 상가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물론 준공 중에도 이제 분양을 하니까요. 그래서 계획도 평면도 나오거든요. 아, 그 전체층이 식당이었다가 한의원이었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정형외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이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안 팔렸던 거를 판매하게 됐을 때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의 컨설팅 비용이 컨설팅 비용이 이제 3천까지 올라가는데. 그건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 어쨌든 네, 시행사 쪽이나 분양사 쪽에서 뭔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네. 그게 컨설팅 비용이 뒤에서 이제 뽀찌 받는 게 한 500 정도 됐다가 그게 이제 분양이 안 되면 매매가액의 5%까지 네. 해서 뭐 2억짜리 상가면 뭐 1,000만 원. 분양이 안 되면 이제 그게 1000만 원, 이제 악성 분양이 이제 안 된다. 2000, 30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그거 한 건 하면 3000만 원 받는 거죠. 차가 바뀌긴 하셨어요, 그분이. 아, 왜냐면 이거 뭐 제 직장 동료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어내거나 이럴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번째 그래서 말씀하고 이제, 계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갭만 보고 들어가는 음.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매매가에 대한 가격 분석입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금액이 5억짜리라고 하면 이 5억짜리가 현재 가치로 적정한지. 그렇죠. 네. 물건을 사는데 전세가와 물건가의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내가 sa는 물건의 가치가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일반적인 그래서- 갭투자 컨설턴트들은. 맞아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주는 사람들이 이 전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정확히는. 좀 슬픈 현실이죠. 그다음에 이거 무조건 사라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게 얘기에 막 또 같이 따라서 막 사지 마시고요. 좀 경험자입니다.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 시세 나와 있는 시세보다 무조건 좀 저렴하게 사는 그런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시세가 5억에 형성돼 있어요. 그럼 난 무조건 4억 5천 아니면 좀 기다려서 초급매 4억에 사겠다. 그렇죠. 이게 이런 좀 미친 마인드.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실제로 다 이렇게 못 하세요? 안 하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냥 부동산에서 권하는 가격으로 그냥 네. 끝나버려요. 그냥 오히려 뭐 내부 수리가 잘 됐으면 5억 2천에 사게 됩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니즈는 그 가격에 충족이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이고 또 근데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좀 자신감 있게 가격을 내가 책정할 수 있으려면 그 해당 물건에 사려는 물건이든 팔려는 물건이든 가격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들어낸 가격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가격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다 5억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현재 가치를 가격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뭐 예를 들어서 4억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6천만 원 6천만 원이 비싸게 비싼 사는 거죠.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5억에 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다음에 금매라고 해서 4억 7천에 사도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러면 4억 4천이니까 보수적으로 한 4억 2천 그 현재 가치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협상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뭐 굳이 이 공식을 모른다고 하셔도 네. 이제 그 비슷한 어떤 연식이나 평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입지적인 네. 게 비슷한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시면서 맞아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스스로 도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정가보다 더 싸게 사야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성패는 매수하는 시점의 가격에서 결정된다는 것처럼 정말 다시 네. 들어도 명언입니다. 명언이네. 네. 이런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정리하자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 갭의 금액만 강조해서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혹은 네. 뭐 컨설팅 안 받았고 자기가 접근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살려는 물건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없이 네. 갭만 보고 들어갔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갭 투자를 해서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뭐 5억에 샀는데 현재 가격이요. 한 4억까지 내려갔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 많죠. 아니면 4억 5천. 음, 한 5천에서 1억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보다 보면요. 전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많이 추락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냥 위기가 강타가 된 거예요. 이제 위기가 온 지나갔다는- 거죠. 네, 이미 맞닥뜨렸다는 거죠. 네. 지금 위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50% 이상 막 더 떨어진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매가 나오는 것들이 사라졌다는 이유는 떨어지는 가격에 나오면 네.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질 수가 없다는 예,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수도권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 특히 40% 이상 떨어진 데는 일시적인 반등을 했고 지금 서울 수도권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30% 40% 떨어진 금액에서 샀는데 한 5천만 원 더 떨어졌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시적 반등에 의해서 잠깐 회복이 되거나 이제 나중에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면요. 산술적인 회복 수치는요. 떨어진 금액의 20%까지는요. 금방 회복이 된다는 점. 예를 들어서 매매가 5억 에서 20%면 얼마죠? 1억이죠. 예. 그래서 만약 5억에 샀는데 4억까지 떨어졌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 판단. 4억 5천? 네. 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막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막 내 던지고 슬퍼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4억짜리가 5억 이상으로 반등이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길게 보고 예. 자기 예를 투자의 들어서 관점. 5억에 샀는데 지금 이게 한 4억이 3억까지 됐어요. 떨어졌다. 이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20%까지는 좀 괜찮은데 3, 40%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시간을 좀 버티고 한 5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도 다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는 아, 작은 예.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라운님을 만나서 투자한 것들은 이제 부담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수억을 가지고 갭 투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 채 하고 두 채 하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연끌을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전세를 맞으면 네. 또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네.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근로소득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자로 지출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자본에서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보유금 예. 비중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조언해 줄 수가 있을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전세 하락 리스크 이거를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부분은 있어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총 자본금이 2억이 있어요. 네. 그 2억을 다 써야 되느냐? 아니죠. 보유금이 필요해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을 가지고 매월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 그 저축 보유액. 보유금은 얼마로 측정하냐면요. 2억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2억의 예를 자산가를 들었을 갖고 때 있는 사람 딱 15%입니다. 15%. 총 매매가의 네. 15%가 매매가요? 총 매매가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수하려는 네. 그 물건에서 15%면 5억이면 7,500. 7,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5억짜리 물건을 사려면 7,500은 보유하고, 리스크를 대비해 그러면- 두고 1억 2,500이 가용한 투자 자본금이다라는. 그러면 약 굉장히 좋은 1억 기준이에요. 2천만 원 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매수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산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예, 마시고요. 어떠한 위기가 와도 역전세 예. 현상이 일어나도 그 정도 보유해 놓으면 대처할 수 네. 있다라는 네. 기준. 근데도 불안하고 너무나 걱정된다. 두 번째, 매월 소득의 일정 부분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을 얼마 정도 하면 되느냐? 총 매매가의 0.5%. 아, 매월 기준이죠? 예. 그렇게 되면 1년에 6% 정도니까 다음 전세 계약 2년 기준으로 네. 잡았을 때 거의 근사치에 도달하겠네요. 네. 12% 정도의 유보금을 마련할 수 있겠네요. 예. 매매가에. 그러면은 거의 한 달에 한 250만 원? 그러니까 유보금이 없다면 자기 소득의 250만 원 정도를 매월 저축해서 대비할 수 있을 때 5억짜리 물건을 매수해라.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까지 난 다 부합된다. 되면 그러면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사시면 돼요. 아, 물론 아무 라- 걱정하지 예. 마시면. 물론 라운 평단가를 통해서 네. 최적의 저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일반적인 가격 분석을 통해서 네. 매물의 가격을 선정했을 때 투자하려고 할 때 이런 기준들 매매가의 15% 네, 갖고 15%. 있거나 보유금이 없다면 매월 소득이 그 매수하려는 물건의 매월 0.5% 정도 네. 저축해서 보유할 근데,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일 때 정말 불안하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15% 갖고 계시면서 매월 또 0.5% 네. 저축이 가능하신 분은 네.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된다. 네, 그냥 투자하셔도 된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격 분석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확 잡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99%, 100%에 가깝게 성공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가 왔더라도 예,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죠. 가능한 기준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갭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도 다들 실패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매수할 때 갭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얼만큼의 자본금 대비 얼만큼의 유보금이 있어야 되는지도 매수하려는 물건의 가격에 대한 정확한 퍼센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나요? 앞으로도 이럴 정보. 계속 이제 네. 실전에 가까운 실전 투자에 아주 필요한 꿀팁들을 적당한 수준까지만 적당하게 그건,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으시면 다- 적극적으로 좀 연락하시고 카페 제 마음은 다 알려드릴게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없어요. 다 성공시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